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VR하고 AR의 기술하고 산업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VR하고 AR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경험을 해보시거나 이거 뭔지 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VR하고 AR이 어떻게 달라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두 개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가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거고, 이게 1994년에 밀그램이란 분이 현실하고 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컨티뉴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그래프 상에서 이걸 설명을 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 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왼쪽에가 가장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환경에 해당하는 리얼리티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인터넷에 있고 모든 것이 가상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걸 Virtual Environ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 중간 어딘가에 이 가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곳이 이 중간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흔히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혼합 현실이 이 중간에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완전히 가상으로 가게 되면 그게 VR, 버추얼리티라 그래가지고 VR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현실적인 것을 좀 가미를 해서 증강했다라고 하면 버추얼이 우선이 되니까 앞에 어그멘티드, 증강한 가상이다 해서 증강가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반대로 현실에다가 초점을 좀 더 맞춘 다음에 현실로 보는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에다가 약간의 정보 같은 걸 더하거나 또는 가상으로 그려진 그림 같은 걸 플러스 해가지고 보여주면 현실을 증강했다 그래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게 약자로 쓰게 되면 이게 AR이 되고 저기 버추얼 엔바이먼트는 그냥 V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기 VR과 여기 AR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현실이 뭐 우리가 항상 보는 거니까 완전 가상이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술의 실제 난이도는 현실하고 믹스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VR이 조금 더 쉽고요, AR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VR이 조금 먼저 오고 AR이 조금 뒤에 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VR에 대한 시장부터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의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VR 시장은 AR 시장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일종의 미디어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안경처럼 쓰면은 그거에서 컨텐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어떠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뭐 만화라든지 이런 컨텐츠 시장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디바이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들어와서 성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흔히 이거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1990년대 중후반부에 우리가 PC방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용산 같은 경우에 이제 PC 많이 팔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PC가 개인용으로 그냥 뭐 이런저런 작업이나 하는 거였지, 이 PC방이라고 하는 것이 고성능 GPU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어떤 카드들을 꽂아야 되는데, 그 수요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다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나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고성능 GPU 카드를 가지고서 뭐 방을 따로 해서 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킬러 컨텐츠가 GPU 시장을 비롯한 굉장한 PC방이라고 하는 산업 인프라를 이끌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VR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PC방 때의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특징의 뭔가가 딱 나와줘야
그래야지 이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와 이 기술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먼저 이제 진입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 이제 나쁜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3D TV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3D TV가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쑥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장비를 만드는 LG나 삼성 같은 회사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뭐 KBS나 뭐 이런 방송사나 영화사 같은 데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LG나 삼성 같은 데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왜 3D TV가 안 팔렸습니까? 3D TV로 볼 게 없거든요. 컨텐츠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가 부족한데 어떻게 3D TV를 팝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3D 컨텐츠를 안 만듭니까? 3D TV를 안 갖고 있잖아요. 3D TV도 아무도 없는데 이걸 왜 만들어 팝니까? 이걸 왜 제작합니다. 더 비싸게 제작해야 되는데.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닭과 달걀 문제잖아요. 이거 완전히. 닭과 달걀 문제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 아십니까? 디바이스 공급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래서 디바이스 가격이 싸고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컨텐츠 제작자들이 그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 앱 관련된 모바일 앱 같은 것들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먼저 공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위해 킬러 컨텐츠가 탑재된 것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한두 개의 킬러 컨텐츠와 디바이스가 같이 공급됐을 때 그것이 또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산업이 뜨는데 3D TV는 그 루프를 들어가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안 된 거고요. VR은 어떠냐? VR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VR도 아직까지는 쓸만한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좀 카메라 집어넣어서 뭐 이 정도 이거 좀 약간 어색한데 이 정도인데다가 스타크래프트 같이 아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컨텐츠도 없고 그런데 가격은 좀 이머시브하게 볼 수 있는 종류들은 가격이 비싸고 이래 버리니까 어정쩡하니 이 양쪽 어느 쪽을 뚫고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대주로서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항상 부딪혀 있었던 거죠. 플레이어들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VR 디바이스, 스마트폰을 집어넣어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용으로 완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컨텐츠하고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게임 같은 걸 잘하려면 컨트롤러를 만드는 액세서리 환경.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잘 만들려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컨텐츠 저작 도구. 그래서 그런 걸 잘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 그 다음에 현실계에 있는 것들을 전환하기 위해선 카메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제작사 이런 걸 유통할 수 있는 소셜 또는 컨텐츠 플랫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 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에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 각각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아마도 VR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언제쯤이 될까요? 이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지금 오큘러스 고라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제품이 출시한 이후로 컨텐츠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예상이 되고 아마도 내년에 발표될 페이스북이나 삼성이나 바이브 같은 데의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아마도 거기에 적합한 아주 좋은 킬러 컨텐츠 한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초기 시장이 아마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략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내다보면 VR 시장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능성하고 리서치, 연구 수준에서만 좀 진행이 됐던 거지 사실은 상업화적인 시장이 열리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바라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그 AR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AR, VR 관련 디바이스는 이렇게 생긴 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을 거쳐서 바이브 같은 게 나왔다가 저게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펀딩을 받은 매직랩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게 이제 안경형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과 이걸 두 가지 결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디바이스가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넷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바일로 돼 있는 종류들은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 라이프 같은 것도 배터리 라이프 같은 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기기가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이걸 배터리를 많이 쓰니까요. 예, 이런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정말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런 그 무선으로 돼 있으면서도 고성능을 가진 전용 디바이스가 제일 중요한 시장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게 가격이 저렴해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급이 됐을 때 시장이 많이 열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서는 인터넷의 서비스 같은 것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게 되면 그걸 쓰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고라고 하는 거를 내놓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VR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기존에 있는 VR 디바이스 업체들이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격을 되게 싸게 내놨거든요. 이게 왜 하드웨어 업체들은 싫을까요? 자기네들은 싸게 팔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왜 이 짓을 할까요? 페이스북은 컨텐츠 에코시스템, 앱스토어처럼 VR 쪽에서 소모될 수 있는 컨텐츠를 올려놓고서 영화가 됐던 게임이 됐던 이거를 유통해서 팔면은 하드웨어에서 벌지 못하는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가 장치가 싸게 만들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에선 돈을 안 벌 텐데 이 컨텐츠 생태계에서 내가 돈을 벌 거야.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처럼요. 그걸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2, 3년 사이에 이런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보고 있고, 바이브 같은 회사는 여기는 오큘러스는 자기 자신들의 이런 마켓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요. 바이브 같은 회사는 스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팀이라고 게임 쪽에 가장 유명한 그 유통 플랫폼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도 아마 요즘에 스팀하고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팀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시장, 소위 뭐 게임이 됐던 컨텐츠가 됐던 유통 시장이 또 활발하게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개인들이 VR로 즐길 수 있도록 사진 내지는 영상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3D로 VR로 볼 수 있는 프로덕션 장비, 이런 카메라들은 다 2D 장비잖아요. 근데 3D로 볼 수 있는 3D 장비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2개 이상이 들어가서 3차원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들, 기능이 탑재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3D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거에도 이런 것이 탑재가 돼가지고 아마도 컨텐츠 프로덕션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R은 시장이 좀 다릅니다. AR은 왜 다를까요? VR은 결국에는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영화를 보듯이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컨텐츠 시장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AR은 아마도 안경하고 연결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AR은 다 스마트폰 AR이라 그래서 여기 카메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켓몬고 같은 그런 종류들이죠. 그러면 포켓몬고가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상에 포켓몬이 나와가지고 여기 거리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그거를 볼을 던져가지고 잡잖아요. 위치하고 연결해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를 들고서 카메라로 보고서 이걸 한다는 게 그렇게 그냥 흔히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미디어 인터페이스로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 귀찮아서 하겠냐? 이제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AR 기술이 진짜로 활용될 시점은 아마도 안경형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언제나 카메라가 이걸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진 것이 결합돼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실제 큰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VR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어렵습니다.
기술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AR은 일단 되기만 하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혁명처럼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인터넷과 연결돼서 다 처리가 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상황이 될 거예요. 아이폰 처음 출시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만든 이유는 아이팟이라고 하는 음악을 듣는 기기에다가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런 인터넷 기기 그리고 여기에 전화기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그 아이팟을 쓰던 사람들이 전화기랑 두 개 가지고 다니기 귀찮으니 이게 휴대폰이 아이팟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만 갖고 너무 부족하니까 카메라에다가 인터넷 되게 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앱스토어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발표할 때 인터넷 기기 더하기 아이팟이라고 하는 음악 기기 더하기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니까 개발자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리퀘스트를 간신히 해서 아이폰 3가 발표될 때 처음으로 앱스토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천만 개의 앱들이 나오면서 정말 별의별 군데다가 이 모바일 기기를 다 쓰고 있죠. 그거는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인터페이스의 변화는 일단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AR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모바일처럼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VR은요 그냥 영화 제작하듯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에가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여기 보여주면 끝나죠. 그죠? 근데 AR은 뭘 해야 되죠?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얼굴부터 이런 걸 다 3차원으로 일단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인공지능으로 보통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계산한 거에다가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서 얹어가지고 빛까지 계산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섞여가지고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요 녀석이거든요. 딱 보기에도 크죠? 딱 보기에도 크고 이게 심지어는 무선으로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가격이 300만 원이에요 지금. 사실래요? 예, 이게 거기다가 보이는 뷰는 30도, 60도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작게 저는 써봐서 많이 해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저런 걸 처리하는 저렴한 하드웨어 칩과 그 다음에 칩이 저렴해져야지 배터리 용량도 작아지면서 배터리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만약에 저렇게 하고 다니는 2시간 딱 쓰고 끝났어. 그럼 쓰시겠습니까? 적어도 아침에 쓰고 나와서 저녁 때까지는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AR이 지금 현재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는 VR은 컨텐츠 에코시스템이 안 돼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AR은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못 미쳐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변화가 조금 빨라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 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AI 칩들이 그 스마트폰에 요즘 들어가서 요즘 뉴스에 보면은 새로 나오는 안드로이드 폰이다, 아이폰이다 이런 거에 인공지능 칩들이 탑재될 거다 이런 얘기들 뉴스 가끔 나오는 거 보시죠. 그 인공지능 칩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기본으로 탑재되는 형식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기들이 가격이 싼 것뿐만 아니고 그 계산 방식이 VR이나 AR 계산하고 똑같은 계산을 합니다. 그 말은 저렴한 칩들이 지금보다 1000배 가까이 빨라요. 그런 칩들이 인공지능만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VR, AR도 잘하게 만들 거고 그런 기기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 AR, VR 쪽도 굉장히 빨리 처리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나면은 이게 조금 쓸만한 녀석으로 가격도 떨어지고 조금 더 안경도 가벼워지고 해서 진짜 쓸만한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도 디바이스가 소형화가 되면서 가격도 지금 400만 원씩 하는데 그게 적어도 100만 원 안쪽으로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100만 원 안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적어도 24시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지만 확실한 거는 언제나 저런 시기가 언제 올지 확실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온다고 했을 때 아까 VR하고는 좀 다르죠. VR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영화가 됐던 게임이 됐던 아니면 교육이 됐던 그 자체를 갖다 쭉 써야 되는 건데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그 조사 같은 걸 할 때 사이트를 볼 때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뭐 조사를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건축하고 토목 쪽에서는 드론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현장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모델 같은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면 드론이 가다가 어떻게 이 여기가 보여질지 같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그 분양 같은 거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지역 같은 것이 나중에 지어졌을 때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그 실감 나겠죠. 또 실제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파트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검사할 때 뭐 이게 이런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변했을 때 어쩌면 좋았을까 해가지고 아까 그 비싼 것조차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 기업들이 지금 씁니다. 이제 그런 쪽 B2B는 이미 열리고 있고요. 수리라든지 관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거 메인테넌스 어떻게 하면 좋고 가구 같은 거 어떻게 조립하면 좋고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거에 됐을 수도 있고 과거에 여기가 옛날에 어떤 곳이었는지 유적지로 남아 있었지만 한 100년 전에 실제 모습은 이랬다라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관광 같은 것도 많이 변할 수가 있고 당연하게도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재활이나 보조에도 쓰일 수가 있고 쇼핑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도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AR 같은 경우에는 VR에 비해서 적용돼 가지고 써볼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VR은 컨텐츠 산업이고 AR은 미디어 인터페이스에 가깝다. 그래서 파급력은 미디어 인터페이스인 AR이 훨씬 큰데 기술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서 조금 걸릴 것 같다. VR은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컨텐츠 시장을 영화 보듯이 좀 많이 혁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두 개를 다르게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